전기장판에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화재 위험도, 비싼 난방비 폭탄도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추운데 감기까지 걸릴까봐 난방 아끼며 지내시죠?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며 아껴도 고지서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으실 겁니다. 보일러 가스비는 아무리 줄여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난로나 온풍기로 바꾸시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기난로와 온풍기, 그리고 전기장판, 이 세 가지가 전기세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전열기구는 종류에 따라서 전기세 차이가 무려 10배 이상 납니다. 저는 가정 난방 효율을 연구했고 에너지 관리 일을 하고 있고요. 전국 곳곳에 단독주택부터 아파트까지 모든 가정집을 찾아다니며 난방 환경을 진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가정이 잘못된 난방기구 사용법 때문에 필요 없는 난방비로 손해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전기난로는 시간당 전기세가 400원에서 500원 정도 나오는데 반해 전기장판은 고작 30원에서 50원밖에 안 나옵니다. 무려 10배 차이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을 잘못 사용해서 이 장점을 제대로 못 누리고 계세요. 바닥에 차가운데 그냥 깔아서 쓴다거나 온도를 최대로 올려놓고 하루 종일 켜둔다거나 작년에 쓰던 장판을 점검도 없이 바로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 알고 있는 점들과 사용법이 모여서 여러분은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의 난방비를 손해보고 계셨던 겁니다. 심지어 화재나 저온화상 위험까지 안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 난방비를 손해보기 않는 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보일러 난방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훨씬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전기장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경제적인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장판과 난방비가 연결되는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기장판은 반드시 점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겨울마다 장판 화재나 감전사고가 반복되는데요. 대부분은 제품 결함이 아니라 사용 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안전기관 조사에 따르면 화재 원인의 절반 이상이 열선 파손과 조절기 접촉 불량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고가 이런 단순한 이유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난 이영수 69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접힌 채 보관된 장판을 그대로 꺼내서 켜셨는데 열선이 끊어진 부분이 과열되면서 표면이 벌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판을 사용하기 전에 펴서 손으로 쭉 쓸어보시라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절기 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하시고 코드가 꺾이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점검 없이 사용하면 열이 한 곳에 몰리면서 불꽃 없이 타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화재는 냄새나 연기가 거의 안 나서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장판을 쓰기 전에 꼭 점검하고 계신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냉바닥에는 반드시 은박도짜리를 깔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닥이 차가우면 장판에서 올라온 열의 절반 이상이 아래로 그대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장판 온도를 높여도 실제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에너지 관련 실험에서 냉바닥 환경에서 은박도짜리를 사용하면 열 반사 효과로 온도 상승이 30% 가까이 높아졌다는 자료가 있어요. 정말 큰 차이죠. 김선미 74세님은 제 조언대로 은박도짜리 한 겹만 바꿨는데요.
장판 온도를 3단에서 1단으로 낮추고도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기세도 당연히 줄었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닥 위에 은박 돗자리를 먼저 깔고 그 위에 얇은 매트를 한 겹 깔고 그 다음 전기장판을 놓고 마지막으로 이불을 덮는 순서예요. 이 순서만 지켜도 열 손실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온도를 켠 상태에서는 은박 돗자리를 깔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열이 갇혀서 손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집바닥은 차가운 편인가요? 차가운 바닥이라면 은박 돗자리를 꼭 활용해 보세요. 반대로 온돌을 켤 때는 러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온돌은 아래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핵심인데 은박 돗자리가 이 열을 막아버리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난방 실험 결과를 보면 은박을 사용했을 때 바닥 내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손상 위험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박미정 66세 님도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온도를 켠 상태에서 은박 돗자리를 까졌더니 장판 표면이 울어버리는 손상을 겪으셨죠. 그래서 온도를 사용하실 때는 러그 한 겹만 깔고 그 위에 전기장판을 놓고 이불을 덮는 구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열이 갇히는 환경은 장판 수명과 안전 모두 좋지 않으니까 꼭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온돌과 전기장판을 함께 쓰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전기장판은 반드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장판은 장시간 전류가 흐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멀티탭을 사용하면 과열 위험이 정말 높아요. 전열기구 화재의 40% 이상이 멀티탭 과열 때문이라는 소방기관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최병호 72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멀티탭에 장판과 가습기, TV를 함께 꽂아서 사용하셨는데 어느 날 멀티탭 피복이 녹아내리는 사고를 경험하셨어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그래서 꼭 벽 콘센트에 단독으로 사용하시거나 필요하다면 고용량 연장선을 단독으로 연결해서 쓰셔야 합니다.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함께 꽂는 순간 전류 초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장판을 멀티탭에 꽂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습도가 낮으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춥게 느껴지거든요. 실내 습도를 60%로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다수 있어요. 이건 난방비 절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인칩 10세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젖은 수건 한 장만 방에 널어놨는데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따뜻해진다며 실제 난방 시간을 줄이셨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거나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만으로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다만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에 한 번은 꼭 환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집이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습도 관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더 확실하게 효율을 높이는 확장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판 온도는 예열 후에 낮춰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열은 필요하지만 계속 높은 온도로 사용하면 저온 화상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아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장판을 켜서 예열을 하시고 잠든 뒤에는 타이머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예열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열과 취침 온도를 따로 쓰고 계신가요? 이 방법만으로도 전기 사용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라텍스나 메모리폼 위에는 절대 전기장판을 직접 깔면 안 됩니다. 라텍스는 열을 반사하지 않고 가둬버리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장판이 변형되거나 발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면요나 얇은 러그를 한 겹 깔아서 중간 완충제로 사용하세요. 침대 재질은 어떤 타입을 쓰고 계신가요? 라텍스나 메모리폼이라면 반드시 이 방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전기담요나 전기매트를 겹쳐서 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겹치면 온도 조절기가 제 역할을 못해서 과열이 되거든요. 온도가 통제되지 않으면 화재나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기장판은 단독으로 사용하시고 전기담요는
덮을 때만 따로 사용하세요. 혹시 장판 위에 또 다른 전기 제품을 덮어 쓰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분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조절기는 몸에서 50cm 이상 떨어뜨려서 두는 것도 중요해요.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전자판은 대부분 조절기 근처에서 나오거든요. 높은 온도로 사용할 때는 조절기 주변에서 발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조절기는 발 쪽이나 옆쪽으로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절기는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머리 근처에 두고 계셨다면 위치를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난방 텐트를 병행하는 방법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작은 공간을 만들면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전기장판을 최저 온도로 설정하고 난방 텐트와 얇은 러그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보일러 없이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다만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에 한 번은 환기를 꼭 시켜주세요. 집에 외풍이 심한 편인가요? 그렇다면 난방 텐트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확실한 난방비 절감 방법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전기장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 습관이 난방비와 안전을 결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은 그냥 깔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냉바닥에는 은박도짜리가 필요하고 온돌에는 러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멀티탭 사용이나 라텍스 위 직접 사용처럼 위험한 습관들도 많이 보였고요. 잘못 관리하면 과열이나 화재, 저온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겨울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만 사용하면 보일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아랫목 같은 온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전기세는 크게 늘지 않으면서도 훨씬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올바른 관리만 해도 난방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제가 직접 만난 분들 중에 습관 하나만 바꿔서 월 10만 원 이상 절약하신 분들도 많아요. 장판 온도를 예열호 낮추고 은박도짜리나 러그를 적절히 활용하고 습도를 유지하고 난방 텐트를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오늘 당장 제안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장판을 펴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열선에 이상이 없는지, 조절기는 정상인지, 코드는 안전한지 확인해 보세요. 이 한 가지 실천만 해도 겨울의 절반은 안전해집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난방 텐트와 습도 조절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배치해야 효율이 높은지 실제 사용 후기와 함께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험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모은 경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로 난방비도 아끼고 안전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로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후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난방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겨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